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라움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호사님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변호사님 또 간략하게 인사 한번 또 해주시죠. 네,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있는 인사 멘트가 표시하는 게 뭐냐면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성실히 답하겠다는 제 의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역시 변호사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채용 내정과 해고에 관한 좀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뉴스나 주변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빈번한 내용들인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여쭤볼 것이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를 이제 채용하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갑자기 채용을 이제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번복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 좀 일반인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 결국 채용 내정이라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채용 내정이란 또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대학생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특히 뭐 대학 졸업반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한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했을 때 회사에서 이 인재가 이제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내가 당신을 언제 채용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졸업하면 바로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곧 채용할 것이라고 통지를 하는 것을 채용 내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은 보통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제 언제부터 일하는 걸로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채용 내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통지는 뭐 적정하게 언제 일하고 이런 건 통지는 이루어지는데 아직 뭐 근로계약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모두 포함한 약간 좀 일하는 것만 조금 이제 추후에 이제 일할 것이 예정된 상태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게 그러면은 확실히 채용이 왜냐면 계약서를 쓰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채용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근로계약이 채용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 있을 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 문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채용 내정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이제 체결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되실 건데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두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을 이제 고용해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이제 통지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발생하겠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계약 체결에 대한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이란 것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가 B라는 사람의 어떠한 이제 뭐 계약을 하자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B라는 사람이 그 계약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승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근로계약에 우리가 좀 반영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용 공고 있죠. 채용 공고. 그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좋은 데니까 지원 한번 해볼래? 요거는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보고 근로자가 이 회사에 내가 한번 지원해 보자 이렇게 하면 청약이겠죠. 청약이고 그럼 회사가 이 사람을 보고 스펙 보고 뭐 괜찮다고 하면 알겠다면서 언제부터 일하자 이렇게 하면 승낙인 겁니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거죠. 채용 내정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원리로 봤을 때 채용 내정도 근로계약에 성립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채용 내종이라는 경우가 결국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이거를 본다면 예. 결과적으로 이제 채용 내정 취소에 대해서도 해고랑 똑같은 법리적인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잘 보셨는 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채용 내종이든지 근로계약 체결이든지 간에 근로관계가 어쨌든 간에 채용 내종에 같은 경우는 근로만 제공하지 않았을 뿐 근로계약은 체결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고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제 그 해고는 부당하고 무효인 해고에 해당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 대신 채용 내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채용 절차로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해고에 있어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대학교 시절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너무 이제 우리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일하기 전까지 기간에 보니까 그 뭐 서류가 뭐 위조가 됐다 아니면 조금 이제 과장돼서 했다 이럴 때는 사실 이거는 좀 근로자의 기체 사유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는 좀 해고 사유가 좀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좀 이제 좀 논외로 좀 더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다 좀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대로 근로자가 이렇게 회사에 가겠다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 근로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 뭐 더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근데 이제 반대로 근로자가 이렇게 예, 회사를 안 가겠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할 경우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참 이제 사용자분들이 제가 정말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던 게 노동부에 있을 때 근로기준법이 이거 진짜 악법 아니냐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고 만약에 이제 뭐 정말 이 근로자를 상대로 뭐 이의를 제기하시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게 그 사람이 이제 퇴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그런 현실적인 좀 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반대로 하나 더 이제 변호사님 이제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궁금한 게 이런 소송을 실제로 이제 합격했는데 나를 뭐 해고 이렇게 됐다고 이제 채용 내정 됐다가 이제 거의 해고랑 같다라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근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로를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손해배상 소송 정도지 뭐 근로에 뭐 비용을 지급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질문의 요지 같은 게 근로자가 어쨌든 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그렇죠. 원직 복귀는 하는데 뭐 임금 상당률을 봐줄 수 있냐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채용 내정이 만약에 2020년 1월 1일자로 됐고 네. 만약에 이제 근무하는 거는 이제 2월 1일자로 어쨌든 간에 들어오기로 했다. 네. 그런데 그 2월 1일 되기 이전에 해고가 됐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고가 되지 않았다면 2월 1일부터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었죠. 네. 같은 논리입니다. 네. 그날부터 어쨌든 간에 구제 신청 받은 원직 복귀 받은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기책서열로 인해서 일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해고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합격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다가 회사에서 일방적인 뭔가 해직 통보를 통해서 되게 슬퍼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좋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억울함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최현일 변호사님 또 특별히 마지막으로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말 이제 이 채용 내종 문제가 사실은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나 사건을 진행할 때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아픈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근로자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순간에 이제 오고 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업장 입장도 정말 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한쪽만을 이제 좀 뭐 비난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채용 내정됐을 때 이제 해고가 되냐 마느냐 이게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해고 문제로 어쨌든 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제책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뭐 회사에 너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고되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해고되신 사항이라면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원직 복귀나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변호사님께서 많은 분들의 또 노동 또 궁금함을 해소해 주셨을 줄 믿으며 또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